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일본 교토의 정원들입니다. 흔히 교토하면 그냥 역사적인 옛날 도시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도시의 공간들은 매일 쏟아지는 엄청난 자극에 푹 찌들어 있는 우리 뇌를 식혀주는 아주 강력한 물리적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죠. 진짜 미스터리하지 않나요? 화려한 꽃이 펴 있는 곳도 아니고 심지어 시원한 물 한 방울 없는 텅 빈 정원을 보겠다고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천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화해온 독특한 미학적 철학, 그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교토의 두 얼굴, 금빛과 은빛의 이분법입니다. 14세기 무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지어진 아주 상징적인 건축물 두 개가 팽팽한 라이벌 구도를 이루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인 특유의 정신세계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먼저 금각사입니다.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지은 이 번쩍번쩍한 황금 건물은요, 그냥 돈자랑하려고 지은 게 아니었어요. 그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정토를 이 땅 위에 말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 나의 절대적인 권력과 문화적 지배력을 세상에 쾅 하고 과시하기 위한 거였죠. 완벽한 현실 속의 유토피아를 꿈꿨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함에는 생각보다 꽤 어두운 이면이 있었습니다. 1950년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요. 한 젊은 승려가 이 아름다운 금각사에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는 이 사건을 두고 완벽한 아름다움은 인간을 압도하며 때로는 파괴 충동까지 불러일으킨다고 묘사했어요.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숨막히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비극적인 대목이죠. 금각사가 눈부시고 완벽하고 눈에 보이는 이상적인 세계를 상징한다면 은각사는 정반대입니다. 침묵하고 불완전하고 점점 희미해져가는 텅 빈 세계를 뜻하죠. 재밌는 건 이 금각사가 지어지고 불과 80년 뒤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8대 쇼군 요시마사 시대였는데 당시 일본은 끔찍한 전쟁과 혼란으로 나라 전체가 무너져 내리던 때였습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철학적 전환이 일어난 거죠. 은빛 침묵과 와비사비, 사라져가는 것의 아름다움입니다. 방금 은각사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진짜 어이없으면서도 놀라운 역사적 아이러니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름과 다르게 은각사에는 은이 단 1g도 칠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던 게 아니고요. 그 시끄럽고 화려한 사치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려는 일본 문화의 극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꽤 친숙한 철학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와비사비인데요. 완벽하지 않은 것, 시간이 흐르면서 당연히 낡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진다는 사실을 묵묵지 받아들이는 데서 아름다움을 찾는 철학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히 변치 않는 완벽함보다는 삐뚤어지고 낡고 닳아 없어지는 것들에 더 깊은 애정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자도, 노극, 수묵화, 천종정원, 그리고 꽃꽂이까지. 불완전함을 껴안는 이 철학은 이른바 히가시야마 문화라는 거대한 문화적 르네상스를 폭발시켰습니다. 금빛으로 번쩍이며 과시하던 일본 예술이 아주 미묘하고 고요한 내면의 경험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철학이 실제 정원에는 대체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진짜 물을 쓰는 대신에 마른 모래와 돌만으로 바다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니, 굳이 왜 모래로 바다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가래산수이, 마른 산수정원이라는 개념입니다. 큰 돌은 산을 나타내고 갈퀴로 정교하게 빗질한 흰 모래는 끝없는 우주의 바다를 상징하죠. 선종 불교에서는 자연을 똑같이 복사본처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극단적인 추상화를 통해서 그 무한한 자연의 본질을 아주 좁은 공간 안에 꾹꾹 압축해서 담아내려 했던 겁니다. 비움의 예술, 류안지의 15개 돌입니다. 자, 이제 이 미니멀리즘 예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고요한 선종정원, 료안지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15. 이 숫자를 머릿속에 꾹 새겨두세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이 정원에는 저 넓은 흰 모래바다 위에 정확히 15개의 돌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딱 15개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진짜 소름 돋는 철학적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원 마루 어디에 앉아서 보든 간에 한 번에 볼 수 있는 돌은 오직 14개뿐입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돌 하나는 무조건 시야에서 가려지도록 아주 치밀하게 계산해서 설계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세상의 모든 진리, 즉 우주 전체를 단번에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그 뼈아픈 한계를 너무나도 우아하게 일깨워주는 경이로운 장치인 거죠. 모래 위에 갈키로 계속해서 물결 무늬를 그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끝없는 반복, 규칙적인 호흡, 완벽한 침묵, 그리고 엄청난 몰입. 이 모래를 빗질하는 행위는 그냥 단순한 정원 청소가 아닙니다. 온몸을 움직여서 하는 아주 격렬하고 깊은 육체적 명상 그 자체입니다. 무주를 압축하다, 다실과 노궁 무대입니다. 무한했던 우주를 한껏 압축했으니 이제 시선을 더 좁혀볼까요? 센노리큐라는 인물에 의해 완성된 거의 폐소공포증이 올 정도로 좁고 삐뚤어진 다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다실은 어찌나 좁고 문이 낮은지 세상의 모든 사회적 계급장을 다 문 밖에 떼어놓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콧대 높고 권력 넘치던 사무라이들조차 자기 목숨 같은 칼을 밖에다 두고 허리를 한껏 굽혀서 죽은 문을 기어 들어가야 했거든요. 그 당시 엄청나게 엄격했던 계급사회에서 이 작고 삐뚤어진 밤은 모두가 완전히 평등해지는 정말 희귀하고 특별한 침묵의 성소였습니다. 이렇게 결점과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철학은 예술과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비대칭으로 찌그러진 찻잔, 깨진 틈을 굳이 금으로 이어붙이는 킨츠기, 텅 비어있는 노궁 무대, 그리고 대사 사이에 아주 길고 고요한 침묵까지. 의도적으로 남겨둔 이 텅 빈 여백들은요, 우리 뇌가 알아서 그 빈 공간을 자신만의 감정으로 능동적으로 채워 넣게끔 유도합니다. 우리는 왜 침묵이 필요한가? 디지털 시대의 해독제. 자, 이제 다시 줌아웃을 수백 년 전 중세의 미학을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결국 교토의 정원들은 예쁜 사진이나 찍고 오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 알림과 쏟아지는 정보에 쉴 새 없이 두들겨 맞는 우리 현대인들을 위한 아주 오래된 심리적 치유제인 셈이죠. 시끄러운 디지털 소음과 엄청난 속도에 지친 우리 뇌는 역설적이게도 이 텅 비고 불완전한 공간이 주는 고요한 위안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더 오래 붙잡는 것은 끝내 다 말해지지 않은 풍경이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깊은 여운을 느끼는 아름다움은 빈틈없이 꽉 채워진 눈부신 완벽함이 아니라 때로는 의도적으로 남겨둔 그 고요한 침묵과 여백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 짧은 여정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작은 여백 하나를 만들어 주었길 바랍니다.